안녕하십니까. 오늘 동아하상 건강강좌는 허리 통증의 예방과 척추 관리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맡은 저는 재활학과 김원입니다. 먼저 허리 통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허리를 어떻게 관리할 거냐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우리 허리가 나빠지는지에 대한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허리 디스크는 위에서 누르는 좌측에 보이는 그림과 같은 무게가 가해졌을 때 이 그림처럼 눌리게 되면 허리 디스크에 문제가 생기게 되겠고요. 또 허리를 앞으로 구부리게 되면 앞으로 구부리면서 디스크에 전면이 눌리게 되면서 디스크가 뒤로 튀어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 MRI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디스크가 위아래로 눌리게 되면은 이렇게 되면서 결국은 이 힘이 모여서 디스크를 퇴행시키게 되고 그것이 이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디스크 탈출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실제로 디스크에 얼마나 압력이 걸리는지를 보았을 때 서 있는 것을 100으로 보았을 때 앞으로 구부리게 되면 150 정도로 압력이 올라가고 앞으로 구부리면서 무게를 들게 되면 220 정도로 올라가게 되고요. 앉아있을 때도 압력이 올라가고 앉아있는 상태에서 앞으로 구부릴 때도 압력이 더 올라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결국 앞으로 구부리거나 압력을 가하게 되면은 척추 디스크에 압력이 많이 가해지게 되고 이것은 결국 허리 디스크를 망가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허리 디스크가 망가지면서 어떻게 우리 허리가 나빠지는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경험하게 되는 게 급성요통이죠. 한 번쯤은 다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허리가 이렇게 갑자기 허리가 아프면서 자고 일어났더니 그러다가 며칠 지나면서 점차 좋아져서 한 2, 3주 정도 지나면 좋아지게 됩니다. 실제로 40에서 50% 정도가 일주 내에 요통이 감소돼서 급성요통이 호전된다고 하고요. 또 85에서 90% 정도, 그러니까 대부분은 6에서 12주 내에 호전된다고 합니다. 90% 정도의 급성요통은 의사치료를 받지 않아도 좋아지는 경향을 보입니다. 하지만 그렇게만 생각하면 우리가 요통이 문제될 게 없겠죠. 한번 아팠다가 다 나으면 끝이니까요. 하지만 이게 자꾸 재발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증상이 발생한 후에 1년 내에 재발하는 경우가 50%, 그 다음에 2년 내에 재발하는 경우는 60%, 5년 내에 재발하는 경우가 70%입니다. 또 30일 이상 요통을 겪은 환자 중에서 5년 후에 요통이 전혀 없는 경우는 9% 뿐이었다고 합니다. 즉, 급성요통이 한번 생기고 나면 그 다음에 요통이 또 생기게 되고 그 다음에 요통이 또 생기게 돼서 결국은 만성화될 수 있다는 것인데요. 그림으로 보여드리면 요통이 한번 이렇게 발생해 가지고 호전돼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한번 요통이 발생했다가 좋아졌다가 다시 나빠졌다가 좋아졌다가 이 그래프처럼 자꾸 나빠지고 좋아지는 걸 반복하다가 종국에 가서는 요통이 점점 악화돼 가지고 다시 좋아지지 않고 점점 나빠져 버리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결국 할머니 할아버님들이 나중에 나이 드셔서 계속 나는 허리가 아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만성요통 상태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러한 만성요통 상태로 가지 않고 허리가 한번 아팠다가 다시 아프지 않고 이렇게 통증이 없는 상태로 유지되는 이렇게 건강하게 허리가 나이 들어가는 과정으로 만드는 것이 우리가 척추를 관리할 때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망가지는 모양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정상적인 디스크가 있다가 그 다음에는 디스크에 이렇게 검게 자국들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퇴행이 나타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디스크가 자꾸 눌리다 보니까 뒤쪽으로 이렇게 튀어나오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디스크가 튀어나오면 이 디스크의 높이가 낮아지게 되는데요. 이렇게 디스크의 높이가 보시는 사진처럼 낮아지게 되면은 앞쪽에 걸려야 될 압력이 뒤쪽에 있는 관절로 걸리게 돼서 후 관절의 퇴행이라는 것이 나타나게 되고 이게 전체적으로 척추를 갖다가 나이 들게 만들고 퇴행시키는 척추증이라는 상태로 갔다가 결국에는 이 퇴행이 나타나는 것들과 디스크가 튀어나오는 것들이 척추관 안을 누르게 되면서 관이 좁아지는 척추협착이라는 마지막 단계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척추협착으로 가게 되면 허리도 아프고 걷다 보면 다리도 땡기고 저리고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척추 관리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자분들이 많이 궁금해 하실 만한 게 내가 허리 아플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생활을, 이런 걸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처음으로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게 저 움직여도 되나요? 누워만 있어야 되나요? 이걸 많이 물어보십니다. 옛날에는 허리 아프면 누워만 있으라고 그랬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게 잘못됐다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게 되었고요. 이제는 본인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일상생활을 하셔도 되고 아프다고 누워만 있어야 할 필요도 없고요. 혹시 아플까 봐 겁나서 누워만 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즉 내가 생활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일상생활을 하셔도 되고요. 다만 이것이 무리하라는 말은 아니기 때문에 갑자기 일을 많이 하거나 그러시면 안 되겠습니다. 또 잠자리에 대해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침대를 이용하시기를 더 권해드리고 침대를 이용할 때는 딱딱한 매트리스보다는 중간 정도 되는 매트리스를 권해드리는데 이것은 너무 딱딱하면은 허리가 굴곡이 정상적으로 발생하는데 이게 휘는 것을 잡아줄 수가 없습니다. 대신에 매트리스가 어느 정도 말랑말랑하면 허리가 반듯하게 유지할 수 있는 자세를 잡아주기 때문에 중간 정도 매트리스가 요통에 더 도움이 된다고 밝혀져 있습니다. 또 복대를 해도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요. 사실 복대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근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근거는 부족한데 장기간 하는 것은 일단 추천하지는 않고요. 그 이유는 장기간 복대를 하게 되면 척추 주변에 있는 근육을 안 쓰고 복대에만 우리 몸을 의지하게 되겠죠. 그러면은 주변 근육이 나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해지는 걸 막기 위해서 장기간 하는 것은 추천하지는 않지만 이게 복대가 허리 요통을 회복시킨다는 도움의 근거는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만약에 복대를 했는데 좀 편하다, 이러면 일상생활 하기가 더 편하다, 혹은 아픈 동작을 피할 수 있다, 이렇다면은 단기간에 한해서는 하시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허리를 관리하는 게 사실은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척추는 한번 망가지면 잘 고쳐지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망가뜨리지 않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망가진 다음에 운동으로 회복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기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평소에 망가지지 않도록 생활 습관을 잘 유지하는 게 좋겠고 이미 망가진 부분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더 나빠지지 않게 관리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이렇게 잘 관리하면 있던 통증도 점차적으로 사라져서 망가진 허리가 완전히 회복되는 것은 아니지만 통증이 없이 잘 지내실 수도 있습니다. 평상시 척추 관리를 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정상적인 척추의 만곡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허리를 구부리는 동작은 피하고요. 허리에 또 압력이 가해지는 동작도 피하는 것도 같이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자세를 유지해야 되나? 여기 사진에 보이는 모델분처럼 허리에 정상적인 S라인을 유지해 주시는 게 좋고요. 그렇게 하면서 자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먼저 어깨를 쫙 펴십시오. 어깨를 펴면 허리가 쫙 펴지게 되고요. 목도 제자리로 돌아가서 앞으로 튀어나오지 않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깨를 펴고 고개를 숙이지 않고 시선은 정면을 바라보는 자세, 꼿꼿하게 허리를 세우는 이런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바른 자세가 되겠습니다. 두 자세를 비교해 보시면 명확하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실 텐데요. 앞으로 고개가 나오게 되면 허리는 등은 앞으로 더 굽어지게 되고 허리에서 정상적인 S라인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허리에 더 디스크의 압력이 가해지기 때문에 허리 디스크를 더 퇴행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바른 자세를 항상 유지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는 것이 허리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이 되겠습니다. 예시 사진인데요. 가운데 있는 것이 바른 자세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앞쪽으로 이렇게 기울이는 것은 잘못된 자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나는 기울이지 않기 위해서 뒤로 이렇게 허리를 빼겠다. 이렇게 하면은 또 이 허리 뒤쪽에 있는 관절에 무리가 갈 수 있기 때문에 과도하게 뒤로 젖히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고 통증이 없는 범위 내에서 꼿꼿하게 허리를 세우는 자세를 유지하셔야겠습니다. 바르게 앉는 자세도 중요한데요. 앉아있을 때도 마찬가지로 허리에 이 S라인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앉는 게 좋겠고요. 앞쪽으로 너무 구부리시는 자세를 하거나 뒤쪽으로 너무 젖히는 자세 모두 바람직한 자세가 아니겠습니다. 또 척추 관리할 때 염두에 두실 게 있는데요. 그것은 고정된 자세를 취하지 않고 중간중간에 허리를 움직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허리 디스크에는 혈관이 많이 분포하지 않습니다.
표면적에만 혈관이 분포해서 여기서 산소나 영양분을 공급해 주게 되는데요. 안쪽으로는 그래서 이 영양분이 잘 전달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안에 있는 디스크는 뭘 먹고 사나? 겉에 있는 영양분들이 안으로 퍼져나가도록 해가지고 이 영양분을 이용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약간씩 움직여줘야지 영양분이 퍼져서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척추가 조금씩 움직이기 위해서 우리 몸도 전체적으로 조금씩 움직여야겠죠. 그래서 오래 앉아 있거나 혹은 고정된 자세로만 계속 서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중간에 한 번씩 허리를 풀어주시고 최소한도 30분에 한 번씩은 일어나서 허리를 풀어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쉽게 푸는 방법은 30분에 한 번씩 일어나셔가지고요. 주변에 1, 2분 정도만 화장실을 갔다 오시든지 아니면 사무실 주변을 걸으셔도 됩니다. 걸으면 자연스럽게 조금씩 허리 디스크의 움직임이 가게 되고 영양분이 안쪽으로 흘러 들어가게 됩니다. 또 하나는 등배 운동을 하는 것인데요. 가볍게 허리를 뒤쪽으로 이렇게 젖혀주게 되면 이렇게 되면 허리에 걸리는 압력이 줄어들면서 디스크 압력이 줄어들게 되고 안쪽에 디스크가 좀 쉴 수 있도록 또 해주면서 영양분도 퍼질 수 있도록 해줄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가볍게 허리를 보시는 것처럼 돌려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동글동글 천천히 돌려주시면은 이것이 허리에 영양분이 갈 수 있도록 해주고 허리 주변 근육들도 이완시켜줘서 근육의 긴장을 풀어줄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허리 디스크를 쉬게 해주는 운동 방법으로 요즘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맥킨지 신전 운동이 있습니다. 가장 간단하게 1단계로 저강도로 하는 방법은 엎드리셔가지고 고개를 옆으로 돌리고 엎드려서 누워있는 것이 되겠고요. 이렇게 해서 허리가 항상 앞쪽으로 우리가 굽어 있다 보니까 디스크에 압력이 가해지는데요. 엎드리면 앞쪽 디스크에 압력이 덜 가해지게 돼서 디스크를 쉴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것보다 조금 더 나는 할 수 있다 하시면 턱에다가 손을 2개 받치면 허리가 조금 더 펴지게 되겠죠. 그러면 디스크에 걸리는 압력을 풀어줄 수가 있습니다. 앉아있는 자세에서도 앞서서 보여드렸던 등배 운동처럼 어깨를 펴고 뒤로 이렇게 젖힌다든지 아니면 서가지고 허리를 뒤로 젖히게 되면은 허리 디스크에 압력을 줄여주게 되고 디스크가 쉴 수 있도록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런 동작을 하면은 더 아프다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절대 아프지 않은 범위 내에서만 하셔야지 아픈 범위를 넘어가서 과도하게 젖혀서는 안 됩니다. 모든 운동은 통증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럼 일상생활에서의 생활 방법에 대해서도 몇 가지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허리를 구부리면 안 된다고 앞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세수할 때도 이렇게 허리를 많이 구부려 가지고 하는 것은 허리에 좋지 않고요. 허리를 구부리지 않고 하기 위해서는 발받침대를 한쪽에 이용한다든지 한쪽 손으로 세면대를 받치고 한다든지 해서 이 허리가 구부러지지 않고 펴져 있는 상태를 유지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머리를 감거나 목욕을 할 때도 쭈그리고 앉아서 하거나 고개를 숙이기보다는 샤워하듯이 이렇게 꼿꼿하게 서가지고 머리를 감는 게 더 좋겠고요. 화장을 할 때도 이렇게 허리를 구부리지 않고 서가지고 하고요. 만약에 거울이 높이가 맞지 않다면 손거울을 이용해서 화장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운전할 때도 마찬가지겠죠. 앞으로 이렇게 꾸부정한 자세는 좋지 않으니까요. 허리를 꼿꼿하게 펴고 운전을 하시는 게 필요하겠고요. 서서 일할 때에도 허리가 구부러지지 않고 이렇게 유지되도록 한쪽 발에다가 발받침을 이용할 수도 있고요. 물건을 꺼낼 때에도 이렇게 허리를 구부려 가지고 꺼내는 것이 아니고 무릎을 구부려서 자세를 낮춘 다음에 허리는 편 상태를 유지해서 물건을 꺼내야겠습니다. 세탁기 같은 거에서 빨래를 갖다 드러낸다든지 아니면 바닥에 떨어진 물건을 집을 때도 허리를 구부리지 마시고요. 한쪽 다리를 들면서 앞으로 숙이게 되면 허리는 편 상태를 유지하면서 물건을 꺼낼 수 있습니다. 흔히 골프 중계하는 것을 보시면 골퍼들이 골프공을 바닥에 있는 것을 꺼낼 때 그럴 때 이렇게 한쪽 다리를 드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물건을 들고 옮길 때도 이렇게 구부리는 것이 아니고 허리는 항상 들고 무릎을 숙였다가 폈다가 하면서 물건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잠잘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허리가 구부러지면 안 좋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옆으로 주무시는 분들이 사실 반듯하게 누워서 주무시는 분들보다 훨씬 많은데요. 이럴 때는 허리가 반듯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자세를 해야 되고 이렇게 너무 꺼진다든지 이렇게 비틀린다든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이러기 위해서는 베개의 높이도 목을 딱 받쳐줄 수 있는 높이로 적절하게 조절하셔서 사용하시는 것이 이 척추가 전체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척추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 외에도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힘든 일을 하는 것은 당연히 척추에 압력을 가하기 때문에 좋지 않고요. 이렇게 비스듬한 자세 피하셔야 되고요. 바닥에 이렇게 오래 앉아가지고 있는 거, 화투 치거나 이러는 자세들, 이런 것들은 허리가 필연적으로 이렇게 구부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세는 피해야 되겠고요. TV 볼 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구부리고 보셔서는 안 되고요. 무릎 꿇고 쭈그려 가지고 일을 하시는 이런 일들을 하시는 것도 허리가 앞으로 구부러지기 때문에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걸레질을 하신다면은 대걸레 같은 걸 이용하셔야 되겠죠. 또 컴퓨터 같은 거 할 때도 이렇게 목을 숙이고 등을 숙이지 않고 모니터를 높여 가지고 바른 자세로 꼿꼿하게 정면을 보면서 일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그러면 생활 습관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이제는 운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척추 건강을 위해서는 어떤 운동을 해야 되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척추 안정화 운동이 되겠습니다. 척추 안정화 운동은 이 척추 주변에 있는 복부 근육과 등 쪽에 있는 허리 쪽 근육들을 강화시켜 가지고 척추를 주변에서 튼튼하게 잡아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텐트를 치게 되면 뼈대가 있고 주변에 줄로 딱 빵빵하게 이렇게 팽팽하게 잡아주게 되는데 그런 역할을 근육이 하기 때문에 여기를 강화시켜 준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런 척추 안정화 운동을 하는 것은 만성 요통에서 통증과 기능을 호전시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통이 재발하는 것도 예방해 줍니다. 하지만 급성기나 아급성기에는 통증 감소 효과가 없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내가 허리가 지금 너무 아파가지고 죽겠는데 이 당장의 허리 통증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운동을 무리해서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에 일단은 약물 치료나 휴식이나 이런 것들을 적절히 해서 통증을 감소시키고 그 다음에 이것이 재발하지 않고 만성요통 상태에서 나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평소에 꾸준히 운동을 해야 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거를 근육을 강화한다 하면은 마치 보디빌더가 근육을 막 키우는 것처럼 엄청 큰 힘의 그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주 무거운 걸로 허리를 펴는 운동을 한다든지 기구를 이용해서 아니면 윗몸 일으키기를 아주 무거운 역기 같은 것 갖다 같이 모래주머니 같은 거 이용해서 한다든지 이렇게 센 힘을 내는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생각을 해보시면 허리를 한 번에 힘을 많이 내는 동작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평소에 항상 이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척추 건강에 있어서는 근력을 세게 하는 것보다는 그 자세를 유지할 수 있는 근지구력을 키우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너무 센 허리 운동을 하게 되면은 허리가 더 나빠진다는 연구 보고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유념해 주시고 앞으로 나오는 운동들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운동의 기본 원칙은 말씀드린 것처럼 통증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하시고요. 운동 중 또는 운동을 하고 나면 통증이 심해진다. 그렇다면 강도를 낮추거나 운동을 피해야 됩니다. 혹은 그 운동 자세를 전문가랑 상의해서 조절해야 되겠죠. 또 잘못된 과도한 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허리가 더 망가뜨려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운동을 이게 허리에 좋겠지 하고 하시기보다는 전문가랑 상의하시고 운동하기를 권해드립니다. 이전에는 윌리엄스 운동이라는 운동을 많이 했습니다. 이 운동은 대부분 허리를 구부리는 운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허리를 구부리고 쭈그려 가지고 이 허리의 정상적인 S라인을 없애는 방향으로 하는 운동들을 했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허리를 앞으로 구부리면 디스크에 압력이 가해진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근에는 이런 방식의 허리 구부리는 운동은 대부분의 의사들이 추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허리의 만곡을 제대로 유지하는 운동을 갖다가 하기를 권해드리는데요. 그중 하나가 자연복대 운동법이 되겠습니다. 안정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 운동입니다. 지금 나오는 영상을 좀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연복대 운동법을 시행할 때는 허리는 항상 바로 펴고 정상적인 척추의 만곡을 유지합니다. 또 배에 힘을 주어 몸통을 단단하게 유지하고 호흡을 편안히 하는데요. 이때 배꼽에서 약 2cm 옆을
손가락으로 누른 상태에서 헛기침을 하면 근육이 단단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척추 안정화 운동이나 일상생활을 할 때 항상 이러한 긴장을 유지해야 합니다. 설명을 들으시면 이해가 되시겠지만 간단히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면 복부에 있는 이 근육들을 복대처럼 이용하는 겁니다. 우리 몸에는 복부 근육들이 감싸고 있거든요. 척추를, 주변을. 그래서 여기에 약간 힘을 줘가지고 무리한 힘을 주지 않고 약간 힘을 줘서 단단하게 하고 이렇게 하면서 바른 자세를 취해서 평소에 항상 배가 복대처럼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이고요. 이게 간단한 운동 같지만 일상생활에서 이거는 밥 먹을 때도 이래야 되고 공부할 때도 이렇게 해야 되고 걸을 때도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고 훈련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이 자연복대 운동을 기본으로 해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척추 운동들을 같이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운동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양손을 허리 밑에 넣고 한쪽 다리만 구부리고 눕습니다. 배에 힘을 주어 몸통 근육을 단단하게 한 후 목이 구부러지지 않게 주의하며 가슴을 살짝 들어 올려 유지한 후 내리는데요. 이때 역시 숨을 편안하게 쉬고 허리가 손을 누르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복근 운동법인데요. 우리가 흔히 하는 윗몸 일으키기와는 좀 다르죠. 윗몸 일으키기에서는 사실 허리를 많이 구부리고 복부에 힘을 많이 주게 되는데요. 그렇게 하지 않고 약간의 등만 떼는 정도로 복근 운동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복근은 강화할 수 있지만 척추 디스크 자체는 눌리지 않아서 디스크 퇴행을 시키지 않으면서 복부의 복근들을 강화할 수 있는 운동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운동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등을 바닥에 대고 누워 양 무릎을 세우고 허리는 바로 펴니다. 호흡을 편안하게 하면서 배에 힘을 주어서 몸통 근육을 단단하게 유지하는데요. 이렇게 배에 힘을 준 상태로 엉덩이를 약간 들어 올려 유지한 후 내려옵니다. 이번 운동은 엉덩이 들기 운동입니다. 누워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들게 되면은요, 엉덩이 근육도 강화시켜주고, 하체 강화도 같이 시켜주고, 그러면서 허리를 펴주는 근육을 같이 강화시켜주게 됩니다. 이 동작을 천천히 하시면 허리 통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고요. 이렇게 했을 때 사실 우리가 허리를 많이 쓰지 않기 위해서는 엉덩이가 튼튼해야 되거든요. 근데 엉덩이 근육을 같이 강화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 되겠습니다. 이 자세를 만들어 허리는 펴고 배에 힘을 주면서 몸통 근육을 단단하게 유지합니다. 이때 호흡을 멈추지 말고 숨을 편안하게 이어갑니다. 배에 힘주기가 익숙해지면 한쪽 다리를 천천히 들어서 유지한 후 내리는 것을 반복하는데요. 이때 몸통이 돌아가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한쪽 다리 들기가 익숙해지면 반대쪽 팔과 다리를 같이 들어 유지한 후 내리기를 반복하는데요. 이때 역시 배에 힘주기를 유지하고 숨을 편안하게 쉬도록 노력합니다. 막대기나 쿠션을 허리 위에 올려놓고 동작을 하면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엎드려 팔다리 들기 운동은 제가 가장 좋아하고 환자들에게 많이 추천하는 운동입니다. 이 자세를 유지하면서 팔다리를 다리만 들 수도 있고 팔을 드는 것을 하게 되면은요, 이 과정에서 계속 이 자세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허리 주변에 있는 근육들의 지구력이 계속 좋아지게 됩니다. 이 운동을 하실 때는 팔이나 다리를 높이 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허리의 자세를 유지하는 게 중요한 것이고요. 또 이 운동을 할 때 이 허리의 정상적인 만곡을 유지해 주셔야지 허리를 구부린 상태에서 팔다리만 드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앞서서 이 베개를 허리에 올려놓고 하는 것도 이 자세를 유지하면서 팔다리를 드는 훈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엉덩이 관절을 이용하는 것을 연습할 수가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허리를 구부릴 때 팔을 벌렸다가 다리를 구부리면서 스쿼팅 자세 비슷하게 하게 되죠.
그러면서 허리를 구부리지 않고 엉덩이만 구부렸다 폈다 하는 훈련을 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하면 우리가 물건을 짚거나 허리를 구부릴 때 가능하면 엉덩이 관절을 많이 이용하게 됨으로써 허리에는 무리를 주지 않고 동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피해야 되는 운동은 뭐가 있냐? 척추에 압력을 가하는 운동은 무조건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역기를 든다든지 하는 것들, 특히 머리 위로 위쪽으로 들게 되면 척추가 눌리게 되겠죠. 대신에 만약에 누워가지고 앞쪽으로 미는 벤치프레스 같은 경우에는 허리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겠습니다. 또 허리를 구부리는 운동, 윗몸 일으키기, 이 사진에 있는 과도한 스트레칭, 사이클 타가지고 자전거 타기를 하는 거, 이렇게 되면 허리를 완전히 구부려야 되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척추에 좋지 않겠죠. 이런 것들은 피하시는 게 좋고, 만약에 내가 자전거를 타고 싶다 그러면 이런 흔히 말하는 도시형 자전거 혹은 아줌마 자전거, 이런 형태의 자전거를 타서 허리를 꼿꼿하게 세워서 자전거를 타시기를 권해드리고, 실제로 저도 이런 자전거를 이용해서 자전거 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허리를 뒤틀리게 하는 동작은 좋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프는 허리를 구부렸다가 뒤틀었다가 다시 펴는 복합적인 동작이 들어가서 실제로 허리 손상을 많이 입히는 운동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골프를 가능하면 안 하시기를 허리가 아프신 분들한테는 권해드립니다. 그럼 나는 골프가 너무 치고 싶은데 허리 아프니까 영원히 하면 안 되냐? 이럴 때는 안 하면 좋지만 꼭 하시고 싶다 그러면 연습장 가서 반복으로 하는 건 정말 좋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피하시고, 또 필드에 나가시게 되더라도 나가면은 이기려고 너무 하지 말고 시간을 좀 즐기고 지내시면서 좀 지고 들어오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빨리 걷기 같은 거는 해도 되는 운동입니다. 빨리 걸음으로 인해 가지고 허리 디스크에도 영양분이 왔다 갔다 하면서 전해지게 되고요. 허리 근육들도 조금씩 이용하고 바른 자세를 취하게 되고, 이때 같이 자연복대 운동을 하게 되면 주변에 있는 근육들도 다 강화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빨리 걷기 하셔도 되고요. 크게 내가 아프지 않다면 뛰는 것도 하셔도 됩니다. 근데 뛰면은 자꾸 나 허리가 아파서 못 뛰겠다 그러신 분들은 당연히 뛰는 거는 하시지 않는 게 좋겠고요. 수영은 자유형이나 배영 하셔도 되고, 접영은 허리에 무리가 갈 수 있기 때문에 권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설명드린 척추 안정화 운동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척추 질환은 닳아서 생기는 퇴행성 질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써서 생기는 거고, 무리해서 쓰면은 나빠진다는 걸 이해하시는 게 좋겠고요. 이러한 퇴행성 질환은 닳아지는 거기 때문에 닳아진 것을 다시 되돌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타이어가 닳아지고 나면 그걸 다시 살려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쁜 생활 습관을 버리고 아껴 쓰면서 잘 쓰는 게 필요하겠고요. 또 척추에 좋은 운동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척추에 좋지 않은 운동을 무분별하게 하는 것은 오히려 독약이 될 수 있고, 또 너무 과도한 운동을 하는 것은 독약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과하게 웨이트 트레이닝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피해야 되겠고요. 윗몸 일으키기를 과하게 많이 하는 것, 이런 것들은 척추를 망가뜨릴 수 있으니까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운동을 하면서 내가 자꾸 허리가 나빠진다, 점점 더 아파진다 그러면 그 운동 방법이 잘못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본인에 맞는 운동을 찾는 게 필요하겠고요. 증상이 지속될 때는 자꾸 아무런 근거 없는 자료들을 자꾸 찾기보다는요, 전문가랑 한번 만나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척추를 전문으로 보시는 정형외과나 재활학과나 신경외과 선생님들이랑 상의를 하시고, 혹은 마취통증학과 선생님들이랑 그렇게 해서 내 증상과 허리 상태에 맞는 관리 방법에 대해서 상담을 받고 실천해 나가시는 것이 꼭 필요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